네, 안녕하세요. 가인학원 유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15년 이상 학생들이랑 함께 공부하고 있고요. 올해는 중3 친구들이랑 공부했어요. 작년에 만나서 중학교 2학년 과정, 3학년 과정 올해까지 공부했고, 지금은 그 친구들이랑 고등수학상 실전 스타트 공부하고 있어요. 올 한 해 동안,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올 한 해 동안 친구들 참 열심히 공부해줘서 좋은 결과가 정말 많았어요. 참 감사한 인사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들이 유현선 선생님이 커리큘럼 짜주시는 거, 수업 준비해 주시는 거는 더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할게요 하고 그렇게 신청해 주시고 좀 감사한 인사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중학생들이 될 건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중학교 수학 공부 많이 했죠. 선행 공부 많이 시키셨잖아요. 교재 쓸 때 뭐 쌤도 보셨을 거고 처음에, 그리고 1등급 블랙라벨 이런 거 많이 봤겠죠. 그런 교재를 보시면 참 문제들이 쉽지가 않아요. 유형별로 막 정리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내가 잘 풀었어요. 학생들이 잘 풀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내신에서 점수가 이어져서 그만큼 점수가 나올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혹시 기출문제를 본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제가 문제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작년 인근 학교 기출문제예요. 자, 어머니들 보시면 어떠세요? 일단 숨이 딱 막히죠. 우리 애들 문해력 떨어지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뭐 문제를 읽었다고 쳐도 이 문제를 아이들이 과연 제한된 시간 내에 풀 수 있을까요? 수업 시간이 45분이거든요. 시험 시간이. 그럼 아이들은 이제 OMR 카드 작성하는 거 열심히 연습 잘 시킬 거예요. 그래서 5분 동안 작성한다고 치고 루스 없이 40분 동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23문제, 적게는 많게는 27에서 8개까지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한 문제당 1.2에서 1.5분 내에 풀어야 돼요. 길면 한 1분 30초예요. 근데 이 문제를 1분 30초에 아이들이 읽고 해석하고 식을 찾아서 수식으로 변환해서 그걸 계산하고 답을 체크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살짝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1분 30초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애들 막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3번, 5번인데 어머니들 이게 한 시험에 작년 기출 한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3번, 5번이에요. 한 문제를 선생님 그렇게 내셨겠지, 변별력 때문에. 아니에요. 3번이고 5번이면 어머니들 생각하셔야 돼. 3번, 5번이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번째고 5번 문제 푼 거를 보면 친구들 당황한 거예요. 이게 영어도 아니잖아요. 국어도 아니잖아요. 근데 읽다가 끊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당황한 거죠. 그렇지만 당황하다가 밑에는 하얗잖아요. 근데 얘가 이 문제를 밑에 풀이가 있는데 잘 풀어왔어요. 읽다 보니까 이거 선생님이랑 연습 많이 한 거네. 샥샥샥 잘 배운 대로 깔끔하게 잘 풀어왔더라고요. 네,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야, 니네 이거 왜 틀렸냐, 이거 왜 못하냐, 이러시면 안 돼요. 아이들 진짜 힘들거든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만큼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금 더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런 기출을 대비하기 위해서 합개념이라는 합개념을 분석한다라는 거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작년 2학년 문제예요. 어머니들 이게 2학년 문제라고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맞아, 고등수학 문제 같이 보이죠. 같이 한번 잠깐만 볼까 봐요. 여기까지 보면 뭐 직선인가 보다, 방정식인가 보다, 함수인가 보다 하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보기를 보고 조건을 보고 문제를 풀어라 그랬는데, 나 조건, 다 조건에 또 도형이 나오네요.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네요. 이게 5.5점 문제예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 문제를 1분 30초 동안 풀어야 되는데, 과연 이 문제에 몇 개의 개념과 몇 개의 유형이 들어가 있을까요? 많이 들어있겠죠? 한 5개쯤 들어있을까요? 자, 여기에는 8개의 유형과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어머니들, 아이들이 우리가 보통 선행을 하고 공부를 할 때 센 교재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센 교재는 다 아시니까. 센 교재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 파트에서 유형이라고 해서 유형 밑에 따라오는 문제들이 있죠. 아이들이 그 문제들을 되게 잘 풀죠. 왜 잘 푼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이거는 이런 유형이야, 제목을 달아줘요. 그럼 문제 읽기 전에 이거지?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신 시험 그럴 거 아니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고 어떤 파트에서 나오는지 모르고 문제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 교재처럼 유형 정리가 되어 있는 시중 교재들이 다 유형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들이랑 푸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8개의 개념과 유형이 섞여 있다? 이런 거 시중 교재에서 쉽게 접하기 힘들죠. 고난도 문제들이고 풀어도 이것을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최소한 2-3개, 4개 정도의 문제를 풀어야 이 문제 하나를 겨우 다룰까 말까? 그런데 그 3개, 4개의 문제를 1분 30초 안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럼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보시면 이게 2학년 시험이잖아요. 2학년 1학기에서 배운 1차원에서 기울기와의 절편, 그리고 1학년 1학기 4단원에서 나오는 점과좌표라는 단어를 제가 넣어놨는데 이것은 누적되는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그 부분에서 나오는 단독적인 개념을 포함하는 거예요. 수학은 어머니들 아시죠? 수학이라는 학문은 이렇게 나선형 계단처럼 올라가기 때문에 밑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위에 있는 걸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밑에 따라오는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다 포함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알아야 하는 개념들만 넣은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뭐 점과좌표, 연립방정식의 해, 뭐 이제 이런 것들 쭉 있다가 밑에 직선의 위치관계, 평행선과 삼각형의 넓이, 이 부분이 아이들 굉장히 어려워하는 완전 주역이거든요. 문제 안에 녹아있을 때는 결코 쉽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을 아이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문제 틀려왔을 때 너무 타박하지 마세요. 나름 열심히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 고생했구나 하고 꼭 위로해 주세요. 네. 애들 열심히 하고 막 자극시켜서 공부하고 이러는 거는 제가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런 수업을 저희는 어떻게 진행하냐? 2학년 1학기 기본 응용 수업이에요. 수요일, 토요일 10시에서 1시까지 딱 3시간 수업하는데 1월 10일 수요일 날 개강을 하면 저희가 16회 수업할 거거든요. 그럼 3월 중순에 이게 끝나게 될 거고 3월 중순에 이어서 2학기 수업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이 기본 응용 수업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존 수업들이랑 조금 다른 점인데요. 브레인 웜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브레인 웜업은 뭐냐? 우리 아이들이 1학년 때 시험을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자기들은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구멍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브레인 웜업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뭘 할 거냐? 2학년 1학기의 첫 번째 단원이 유리수와 순환소수거든요. 그 단원을 하기 위해서는 1학년 때 배웠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배수를 어떻게 판별하는지, 또 소수와 합성수는 무엇인지, 근데 소인수분해가 무슨 의미고 이것이 문제에서 적용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뤄줄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뭔가 필기되어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이 내용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단순히 예전에 공부했던 거를 리마인드해서 지금 공부하는 걸 원활하게 한다를 넘어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이들은 우리가 중학교 때 1학기에는 대수 파트를 다루죠. 2학기 때는 기하 통계를 다뤄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별개인 것처럼 아이들은 생각하거든요. 함수 문제를 다룰 때 이것을 그래프로 해석하지 못하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앞으로 나오게 돼요. 아이들은 이거를 각각의 따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인 웜업 때는 그런 내용들을 대수를 기하적으로 해석하고 통계적으로 해석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더 연습시킬 거예요. 기하적인 해석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함수 문제를 다루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급수 문제를 다루고 이럴 때 굉장히 수월하게 다뤄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도형의 닮음 너무 중요하고요.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도형 그때 배웠는데 왜 주로 장창 나와요? 자기들도 그럴 줄 몰랐던 거죠. 근데 도형의 닮음을 이용하면 문제들이 너무 쉽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브레인 웜업 시간에 가르쳐 줄 거예요. 자, 그리고 기하적인 해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부분을 잠깐 보실게요. 이거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기본 도형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잘랐을 때 단면이 어떤 모양이 나오니 이렇게 묻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좀 어려워해요. 요것들을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는 멀티미디어 환경 잘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들이 옮겨지면서 단면을 잘랐을 때 뭐 육각형이 나올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자, 이런 2학년 1학기 기본 응용 수업 3월 달에는 2-2 기본 응용으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내용들 선행하는 거니까 뭐
가볍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친구들이 2학년 내신 대비하는 것처럼 정말 꼼꼼히 공부시킬 거고, 저는 그렇게 공부를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좋은 결과를 얻었고 제가 감사 인사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